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능 물리 이야기의 초이수 선생입니다. 제 바람은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물리 강국이 되는 포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를 문제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도전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는 건 아시죠? 아무리 공부하는 상관없이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뭐 주기가 27.3일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그 달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옳게 표시한 것 고르기예요. 수능은요, 오지선답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 다뤄보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약 26, 7년 전에 시작된 94년도 시작된 이 수능시험, 특히 물리 문제는 세계 최고의 문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직접적인 수능 기출 문제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 물리학의 시작을 알리는 문제를 택해봤습니다. 자, 찍으세요. 수능은 찍기입니다.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다면 그냥 보자마자 1, 2, 3, 4, 5번을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힘을 받고 있다. 2번.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힘을 받고 있다. 3번.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힘을 받고 있다. 운동 방향의 직각인데 이번에는 이것과는 반대로 받고 있다. 5번째. 둘 다 받고 있다. 자, 5가지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문제를 보자마자 듣자마자 정답 3번이네요 한 사람은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분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자, 문제를 듣고 그림도 보고 근데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조금이라도 망설인 분이라면 미안합니다. 모르시는 겁니다. 물리의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힘과 운동과의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딱 답을 고르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대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아주 어려워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쉽고 누구보다도 친절히 여러분들의 물리 개념을 도와드릴 초이수입니다. 자, 힘과 운동,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정지해 있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힘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힘과 운동 관계의 그 설정에 많은 고민을 하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던 그리스 대자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힘과 운동 관계를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학이라는 책에 최초로 그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자연 철학자 중에 최고봉에 해당되죠. 자,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최초로 규정을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아리로고만 쓰겠습니다. 아리는 좀 봐라. 모든 물체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지 않느냐. 운동 상태로. 첫째,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 정지 상태가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올라가든 내려가든 움직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운동을 두 가지로 딱 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힘을 연관시켜서 그러면 정지해 있는 건 왜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것은 왜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힘인데 힘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힘을 받고 있을 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됐어요. 네. 그 잘못된 개념을 깨고 힘과 운동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던 인물이 사실 이게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이렇게 믿었어요. 힘과 운동 관계를. 그런데 과감하게 그 2000년의 신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깨고 힘과 운동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갈릴레오입니다. 지금부터 한 550년 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는 2000년 지난 중세 물리학의 할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물리학의 시조예요. 갈릴레이가 사실은. 그래서 힘과 운동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 자, 곰곰이 생각해서 갈릴레이는 힘을 받으면 변한단 말이야. 변한다. 세상의 모든 변화의 원인은 힘이다. 변한다. 힘을 받으면 변하는 거고, 힘을 안 받으면 안 변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왜? 힘을 받지 않을 때 힘을 받으면 변하는 거고,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변한다. 변화의 원인과 힘과의 관계. 그러면 운동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운동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운동은 두 가지. 힘을 받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운동은 두 가지. 정지 상태와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정지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고, 자, 힘을 안 받아서 변함이 없는 거 뭐죠?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물리 배운 사람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쭉 이게 아니고, 자, 정확하게 힘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운동, 빠르기도 안 변해, 바로 등속. 방향도 안 변해, 그건 뭐야? 직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힘을 받지 않으면 멈춰있는 놈은 영원히 멈춰있고, 운동하던 놈은 그 운동 상태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등속 직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관성이라고, 최초로 관성이라는 개념을 찾아냈어요. 관성이라고 한다. 힘을 받지 않으면 변함이 없다. 그건 관성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놈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던 놈은 끊임없이 등속 직선. 그리고 이제 힘을 받으면 변해. 그 중에 이제 모양이 변하는 건 말고, 지금 이제 우리는 운동의 변화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운동의 변화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어떻게 힘을 가할 때 빨라지겠습니까? 바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빨라지죠. 그걸 또 보여주지 않아도 이해하시죠? 그 정도는. 자,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주면 그 물체는 느려지고,
멈추기도 하겠고 방향이 다시 바뀌기도 하겠고 좌우지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힘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어찌 된다고요? 빨라져요. 가속되고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줄어요. 감속. 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으면 이번에는 감속이 되는 거죠. 감속.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운동 방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나란하게 힘을 받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상황인데 그때 이제 어드럽게 힘을 받으면 방향이 바뀔까? 어드럽게 힘을 받으면 방향이 바뀔까? 요 대목이에요. 오늘 문제가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네. 끊임없이 방향이 바뀌죠? 네. 바로 어떻게 힘을 받아야? 운동 방향과 무관한 방향. 나란한 방향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방향이 뭐예요? 관계없다. 그게 바로 직각인 겁니다. 이 방향과 전혀 무관한 방향은 직각이에요. 직각. 이렇게 직각 방향. 수학 시간에 코사인 90분 제로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 얘기예요. 직각 관계는, 수직 관계는 무관한 방향 관계예요. 그래서 빠르기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가던 놈이 이렇게 힘 받으면 방향이 틀어져요. 네,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운동. 어드럽게 힘을 받을 때, 직각으로 힘을 받을 때,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방향만. 직각으로. 이렇게 갈 물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렇게 가던 물체가 그렇게 당기면 그렇게 가던 물체가 그렇게 힘을 받으면 그렇게 됐죠? 이제 답이 망설임이 없이 골라낼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운동 방향과 직각인 힘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나란하거나 직각도 아닌 삐딱한 방향이 더 많지요? 네, 이게 사실 일반적이고 이건 특수한 경우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삐딱하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삐딱하게 힘을 받았다. 그럼 어찌 될까요? 네, 벌써 감 잡네요. 네, 그렇게 힘을 받은 것은 그렇게와 그렇게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과 같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나란한 방향,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나란한 방향 성분과 그 다음에 무관한 수직 방향의 힘을 동시에 이 두 힘의 합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끝냈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건 알아요. 그래서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삐딱하게 받았다. 삐딱하게라고 쓰겠습니다. 삐딱하게 힘을 받으면 바로 찌그러진 원을 돌아요. 그거 뭘까요? 타원이라고 하죠. 타원. 또 삐딱하게 힘을 받으면 포물선도 그리고요. 포물선 운동도 하고요. 또 삐딱하게 받으면요. 바로 쌍곡선도 운동 곡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평면상의 운동 또는 입체적인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것들인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 물리 이야기. 지구를 돌아가고 있는 달은 어떻게 힘을 받는 거다?
돌아가는 것은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 직각으로 힘을 받는 거다. 지구가 직각으로.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가 달을 당기면 작용이라고 하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는 반작용도 있다는 것을 문제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역시 힘과 운동 관계 첫 번째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웬만한 교과서에도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원운동이 어렵다 그리고 특수한 학생들만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죠. 자, 힘과 운동 관계를 우리가 이 이치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누구라도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은 바로 중력을 갖고 있어서 도는 것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